이것 봐, 별로인 점이 많다니까. 아니야, 고급스럽고 좋다니까. 안녕하세요, 동캐플렉스의 동캐십니다. 지난 영상에 제가 대한민국 최대 테마파크 에버랜드에서 겨울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에버랜드만큼 유명한 호캉스계의 최강자 신세계 정용진의 야심작으로 주목받은 그 호텔. 호캉스 하기엔 진짜 최고던데? 아니야, 난 정말 최악이었는데. 이상하리 많지 극과 극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이 호텔은 바로 조선팰리스. 제가 이번에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하얀 눈이 내리는 날 방문해봤는데요. 오늘은 조선팰리스의 장점부터 그 사이에 숨어있는 함정들, 그리고 마지막엔 최대한 효율적으로 조선팰리스 이용을 할 수 있는 풀코스까지 확실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조선팰리스 서울 강남은 메리어트 호텔의 럭셔리 컬렉션 브랜드, 예전 르네상스 호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스트타워와 웨스트타워로 구성된 센터필드 두 개의 고층 건물 중 조선팰리스는 서쪽 타워의 고층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차를 세우기 위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볼 텐데, 와, 주차장 넓고 좋다. 조선팰리스의 첫 번째 장점, 주차가 굉장히 편해요. 내려오는 길도 넓고 공간도 큼직하고 객실당 2대까지 주차가 가능한 것도 장점. 근데 올라가는 길이 너무 헷갈려. 장점 안에 숨겨진 함정. 여기 조선팰리스 호텔은 체크인을 25층 그랜드 리셉션에서 진행해요. 근데 지하 3층을 제외한 주차장에선 25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하 4층 아래쪽에 차를 세우시면 다른 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한번 갈아타고 올라가야 돼요. 즉 지하 3층에 주차를 하고 엘베 타고 한 방에 25층으로 이동하시는 게 가장 편리한 방법. 그렇게 25층에서 체크인을 하고 다시 객실용 엘리베이터로 갈아타야 돼요. 잘못하면 주차장에서 한 번, 25층 갈 때 또 한 번, 25층에서 객실로 갈 때 또 한 번, 3번의 엘리베이터를 타는 불편함이 있는 거죠. 물론 그런 귀찮음을 감내할 만한 조선팰리스의 두 번째 장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객실이 진짜 삐까번쩍하네. 호캉스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대한민국 최고 럭셔리 호텔의 객실을 만나보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미모를 확인할 수 있는 근사한 거울이 있지만 저는 미모가 없으니까 패스. 그 옆으로 옷장이 있는데 샤워가운, 구두솔, 구두주거, 우산이 들어있고 슈트리, 슬리퍼, 런드리백도 보이죠. 옆쪽으로 하나 더 있는 옷장 속엔 스타일러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놈 역할이 꽤나 쏠쏠한데 그건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 건너편 문을 열면 광활한 욕실 등장. 널찍한 욕조 위엔 트레이가 있는데 바이레도 비누와 샤워패드, 그리고 베스솔트, 반신욕을 도와줄 3종 세트가 기다리는 중이에요. 세면대는 2개, 컵, 가그렉, 바이레도 비누와 바디로션, 어메니티 세트까지 근사한데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 유료 어메니티와 무료 어메니티가 섞여 있어요. 칫솔, 치약과 면도기는 돈 내고 쓰는 것들, 위쪽에 작게 포세일이라고 적혀있죠. 혹시 방에는 칫솔이나 면도기 사용하셨나요? 무료 아니었어요? 이렇게 함정에 빠지는 분들이 가끔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옆쪽을 보면 2개의 문이 있어요. 한쪽은 자동으로 뚜껑이 열리는 변기칸, 다른 쪽은 샤워칸. 역시나 어메니티는 바이레도 르슈망 제품. 향이 달콤하면서도 묵직하니 좋아요. 욕실 비품은 최고급이네.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 드라이기는 비달 사손. 럭셔리 호텔이니까 다이슨 드라이기 생각하신 분들에겐 살짝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도 침실만큼은 굉장히 널찍한데 킹사이즈 침대, 소파랑 티테이블, 공기청정기는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제공해줘요. 침대 옆엔 스피커, 휴대폰 무선 충전기, 반대쪽엔 패드가 하나 놓여있어요. 방 안의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룸서비스도 전화 통화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너편엔 커다란 TV가 보이는데 이거 왜 이래? 스포츠 채널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프론트에 요청했으면 해결해 줬을지도 모르겠지만 전 이날 TV 볼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패스. 미니바엔 이런저런 근사한 술들이 놓여있지만 당연히 유료. 하지만 커피 머신과 커피 캡슐, 그리고 티 종류는 무료로 제공돼요. 물론 냉장고 안에 있는 것들은 돈 내고 먹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함정 추가, 냉장고가 시원하지 않아요. 차가운 냉수 원하시는 분들은 얼음 요청이 필수. 그래도 창가에 커다란 책상과 의자, 누워서 쉴 수 있는 소파까지 근사한데 마지막으로 대망의 뷰를 보면 눈 내린 강남의 도심이 시원하죠. 여기 조선팰리스는 동서남북 모든 방향이 뻥 뚫려있는 호텔이에요. 하얗게 변한 도시는 이렇게 봐도 멋있고 요렇게 봐도 멋있고 저렇게 봐도 멋있습니다. 비록 몇 가지 함정이 있지만 객실의 하드웨어만큼은 근사한데, 바로 이어서 조선팰리스의 세 번째 장점을 만나볼게요. 조선팰리스의 자랑, 조선팰리스의 하이라이트. 조선팰리스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인정하는 곳, 26층에 있는 수영장이에요. 대기 공간부터 럭셔리하고 삐까번쩍, 무려 앙리 마티스의 작품이 반겨주는 곳. 근데 옷을 객실에서 갈아입고 가야 돼? 아니면 라커에서 갈아입어? 사실 이 부분은 호텔마다 방침이 다르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조선팰리스에선 조선팰리스 법을 따르면 될 텐데, 객실에서 환복하고 내려와도 되고 라커룸에서 환복을 해도 괜찮아요. 라커 8개에 샤워실 2칸. 공간은 넓지 않지만 샤워실은 충분히 넓어서 운동 마치고 편하게 씻을 수 있는 곳이에요. 저 역시 옷 갈아입고 대망의 수영장으로 입장했습니다. 회원 전용 레인 하나와 조금 넓은 자유수영 레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 수심은 1.3m로 꽤나 깊어요. 그래도 유아들을 위한 따뜻한 풀이 하나 따로 마련되어 있긴 해요. 나 사진 한 장 찍어줄래? 여기서도 같이 찍자.
절반은 사진을 찍는 분들, 절반은 수영을 하는 분들. 무엇보다 통창으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근사한데 해가 지면 야경도 아름다워요. 반짝이는 물빛, 도심의 불빛, 천장으로 비치는 모습까지. 개인적으로 서울 5성급 호텔 중에 소피텔과 함께 근사한 시설과 뷰를 자랑하는 수영장이라고 생각해요. 거기다 바닥이 따뜻해서 수영장이 춥지 않은 것도 장점이에요. 그리고 투숙 기간 중 이용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객실 스타일러의 존재 이유. 수영장 이용하고 스타일러로 수영복 건조하고 다시 수영 좀 하고 스타일러로 다시 수영복을 건조하는 방식이 가능해요. 그야말로 1년 365일 투숙객이라면 어느 때나 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기서 조선 팰리스의 함정 추가.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은 정기 점검인 수영장 이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 날짜는 피해서 예약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수영하고 나니까 배고프다. 호텔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실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건 바로 룸서비스 고메박스. 구성도 충실하고 맛도 괜찮아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데 가격이 저렴하진 않아요. 그리고 전 호텔 밖에서 먹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같은 건물에서 식사를 해볼게요.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간 다음 100m 정도 주차장을 가로질러서 센터필드 동쪽 타워로 이동하면 조선 팰리스의 네 번째 장점, 핫한 맛집들을 만날 수 있어요. 무엇보다 휴일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엄청난 장점. 전 지하 2층에 있는 태국 식당 소이 연남으로 가서 소고기 쌀국수 한 그릇 그리고 똠양 쌀국수도 한 그릇 주문했고요. 객실에서 근사한 야경을 배경으로 세팅. 갈색 국물이 소고기 쌀국수, 빨간 놈이 똠양 쌀국수예요. 제가 얼마 전에 태국도 다녀왔으니까 냉정하게 맛을 한번 평가해보면 먼저 소고기 쌀국수. 짭조름한 고기 국물에 장조림 같은 고기가 들어있는데 한국인 입맛에 특화된 느낌, 향신료의 느낌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똠양 쌀국수는 이 녀석 역시 시큼함보다 얼큼함이 강조된 한국적인 느낌. 둘 중에 뭐가 더 맛있었는데?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 보십시오. 띵동댕. 전 개인적으로 소고기 쌀국수 추천. 그렇게 국수 두 그릇 섭취하면서 탄수화물 실컷 때려 넣어준 다음 밖으로 산책을 좀 나가볼게요. 사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임피리얼 팰리스와 마찬가지로 이 주변은 오피스 밀집 지역, 놀 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꽤나 특별한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조금 편의점 아니야? 빙고. GX25DX 레벤 카페. 이 편의점엔 앉아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좌석도 있고 셀프로 뽑아 마실 수 있는 커피도 있어요. 근처 직장인들의 아지트이자 회의 공간, 도시인들의 특별한 휴식처예요. 그러면 전 여기서 뭘 먹었냐? 커피 말고 호빵과 서울우유, 수십 년간 변하지 않은 클래식 오브 클래식, 맛돌이 오브 맛돌이. 아래쪽 종이 떼어주고 반으로 갈라주면 달콤한 파스와 부드러운 호빵, 입에 넣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맛. 그렇게 호빵과 우유까지 야식으로 먹고 나서 또 한 가지 빼먹을 수 없는 구경거리를 만나볼게요. 지하 1층 호텔 입구에 보이는 저놈, 데니얼 아섬의 2019년 작품 동화된 푸른 방해성 모세상이 있어요. 군데군데 부서진 조각상 안쪽에 박힌 보석들이 꽤나 근사하고 멋있습니다. 저 역시 모세의 상처에 공감하며 잠시 고뇌에 잠겨보려고 했지만 쌀국수 두 그릇에 호빵까지 먹었더니 노곤노곤 순식간에 뻗어버렸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조선 팰리스가 자랑하는 5번째 장점을 만나볼 시간이에요. 바로 콘스탄스에서 먹는 조식. 먼저 자리에서 커피부터 주문할 수 있는데 여기 보이는 커피와 티 종류 모두 주문 가능. 전 아이스 카페 라떼 한 잔 시켰습니다. 근데 쓴맛이 굉장히 강해서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조식만큼은 맛이 괜찮습니다. 음식의 구성은 다양하지 않지만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요. 직접 갈아 만든 주스도 신선했고 과일도 잘 커팅해서 준비해뒀고 라이브 누들 스테이션에선 우동과 쌀국수, 에그 스테이션에선 오믈렛, 프라이, 에그 베네딕트도 주문 가능해요. 무엇보다 중식과 베이커리가 굉장히 다양해요. 게살볶음밥, 마파두부, 토마토 계란볶음, 대만식 볶음 쌀국수, 오하육 삼겹살, 청경채 볶음, 야채와 버섯을 볶은 수신금에 딤섬도 다양해요. 베이커리엔 무화과 호두잼, 오렌지 살구잼, 녹차 밀크잼, 다양한 잼들이 포진돼 있고 빵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한식은 부실한 편, 즉 중식이나 양식파들에게 괜찮은 곳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뷔페에 올 때마다 모든 음식을 먹어보고 가장 맛있는 것들로 마지막 한 접시를 먹는데요. 이날의 마지막 접시는 그라탕 도피노아즈, 해산물 샐러드, 그리고 프리타타였습니다. 관자와 새우, 한치도 신선했고 그라탕은 부드럽고 간도 적당했어요. 프리타타는 시금치가 들어간 부드러운 계란말이 느낌, 딤섬도 한 접시 추가, 소룡포 육즙이 풍성했고 왕어혈교 역시 재료가 잔뜩 들어간 푸짐한 느낌, 마지막으로 연근 딤섬,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맛이었지만 전 개인적으로 식감이 흥미로웠습니다. 계란 요리 코너에선 에그 베네딕트가 가장 맛있었는데 빵의 쫄깃함과 재료의 조화가 아주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마지막 접시는 베이커리. 배에 공간만 남았으면 5접시 아니 10접시도 먹고 싶은 맛. 힘들게 출연한 놈들은 라즈베리 데니시, 딸기 데니시, 프렌치 토스트. 솔직히 조선 호텔 뷔페에서 빵의 지조는 프렌치 토스트라고 생각하는데 콘스탄스에서만큼은 다른 놈들이 더 기가 막혀요. 잼도 맛있고 딸기도 맛있고 크림도 맛있고 빵도 바삭해요. 난 콘스탄스 조식 별로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함정. 무엇보다 화려한 시그니처 메뉴가 없어요. 조식 가격이 7만원으로 절대 저렴하지 않으니까 실망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음식 종류도 살짝 부족하고 특별한 메뉴를 기대하는 분들에겐 아쉬운 곳. 저에겐 무엇보다 커피 맛이 별로였는데 그러니까 괜찮은 후식을 찾아서 다시 한번 지하 3층으로 내려간 다음 주차장 건너 동쪽 타워 지하 1층으로 향했어요. 한식 카페 무원에서 팥라떼와 밤양갱 하나씩 주문한 다음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전에 제가 강릉 세라비 카페에서 판 라떼를 먹고 진짜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감동했는데 요즘 아주 핫하다는 여기 무원의 판 라떼 이거 아는 맛인데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던 맛 바로 비비비 그걸 따뜻하게 녹인 맛이에요. 세라비의 판 라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자극적인 느낌. 다음은 밤양갱 차례. 달달달달달달한 밤양갱. 양갱 안에 커다란 통밤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기대했던 부드러운 느낌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근데 어제부터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선 팰리스의 6번째 장점, 피트니스 센터를 만나러 가볼게요. 공간도 넓고 기구도 세핑이고 뷰도 시원하고 유산소와 근력운동, 요가나 필라테스, 맨몸 운동을 할 수 있는 룸까지 그야말로 완벽한 공간. 거기다 운동복은 물론이고 양말과 운동화까지 빌려주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무려 24시간 운영이니까 아무 때나 이용이 가능할 것 같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함정, 10시 이후에 이용할 땐 사전 요청이 필수예요. 미리 프론트에 연결해서 피트니스 이용을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이것 봐, 별로인 점이 많다니까. 아니야, 고급스럽고 좋다니까. 장점과 함정 사이에서 평이 많이 엇갈려요. 무엇보다 객실의 하드웨어에 비해 좋은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호텔의 직원분들 문제라기보다 빡빡한 방침 때문인 것 같아요. 여기 조선 팰리스는 운영 원칙이 엄격한 곳이에요. 객실별로 제공 가능한 서비스도 정확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 룸의 가격이 무려 40만원 이상인데 조식 포함이야? 아니면 라운지 포함인가? 이 부분이 조선 팰리스의 가장 큰 함정이에요. 기본 객실인 스테이트 객실과 제가 이용한 마스터스 객실은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수영장과 피트니스 외 다른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랜드 마스터룸 이상의 객실엔 조식과 그랜드 리셉션 서비스 그리고 사우나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다 그랜드 마스터 베이 이상이면 1914 라운지 바의 식은까지 제공이 돼요. 그럼 당연히 상위 객실 예약해야겠네. 상위 객실은 일반 객실보다도 훨씬 더 비싸요. 그랜드 마스터룸은 가격이 70만원을 훌쩍 넘습니다. 거기다 메리어트 플래티넘 이상 티어를 가진 분들도 웰컴 기프트로 조식을 선택하는 것 외에 별다른 특전이 없어요. 이처럼 호텔의 원칙은 철저하고 가격은 비싸고 주변 놀거리도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겐 굉장히 불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조선 팰리스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선 팰리스 이용하는 꿀팁을 알려드리면 먼저 1월이나 2월 겨울 시즌 40만원대 초반에 기본 객실을 예약하세요. 만약 30만원대에 예약했다면 진짜 저렴한 금액. 그리고 호텔에 전화해서 뷰가 시원한 고층 객실 사전 요청하세요. 체크인할 때 턴다운 서비스 신청을 받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빠른 6시를 추천. 입실 후에 커피 한 잔 내려서 마시고 수영장 가서 수영하고 사진도 찍으세요. 방으로 들어와서 스타일러에 수영복 말려두고 탭으로 칠링용 얼음이랑 식용 얼음을 신청. 와인이든 물이든 준비해간 음료든 시원하게 넣어두고 나서 지하 3층으로 직행. 주차장 가로질러서 이스트 타워로 이동한 다음 핫한 식당에서 편안하게 저녁 식사를 하세요. 식사 마친 다음 산책도 하고 신기한 편의점도 둘러보시는데 여기 주류 가격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와인, 위스키, 정종, 보드카 원하는 놈으로 구매해서 객실로 돌아가시면 턴다운 서비스는 이미 완료. 바닥에 슬리퍼도 놓여있고 침대 옆에 물도 놓여있고 아까 마신 커피 캡슐도 다시 채워져 있을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수영장에 가셔도 좋고 술을 한잔 하셔도 좋고 저처럼 호빵이랑 우유를 암튼 자신만의 방식으로 근사한 밤을 보낸 다음 둘째 날 아침으로 조식 뷔페를 드셔도 좋지만 부담스러운 분들은 다시 한번 센터필드 동쪽 타워로 가세요. 여기서 제가 알려드린 슈퍼 울트라 개꿀팁 9시에 문을 여는 소금집 델리. 여기 잠봉베르 샌드위치가 진짜 미쳤습니다. 가격은 만원이 조금 넘는데 조선 호텔 베이커리에 견줄만한 맛이에요. 커피 한 잔 내린 다음 한 입 먹으면 고소한 바게트의 풍미, 햄과 버터의 조화까지 완벽해요. 거기다 솔트하우스 델리의 다른 지점은 웨이팅이 빡세기로 유명한데 센터필드점은 웨이팅이 거의 없다는 것도 장점. 그렇게 아침 드시고 나서 지하 1층에서 모세상가 사진도 찍으시고 운동도 하시고 다시 한번 수영장 이용도 하시고 호캉스 마무리. 이렇게 시간과 예산을 잘 활용하면서 조선 팰리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린 가족끼리 갈 건데. 꿀팁 하나 더 추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했다면 성인 2명에 어린이 2명까지 무료로 인원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퀸베드 2개가 놓여있는 객실이 있고 그랜드 리셉션엔 소아들도 입장이 가능한데 하지만 여기서도 함정이 있어요. 그랜드 리셉션의 메뉴는 뷔페식 아니고 DC로 나와요. 즉 아이들과 함께 가면 성인들 앞으로 나온 플레이트를 나눠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넌 재방문 회사 있어? 개인적으로 한 번은 가볼만 하지만 2번 방문하기엔 뭔가 좀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곳곳에 미술품, 멋진 객실과 수영장, 괜찮은 레스토랑까지 좋긴 좋은데 정용진 회장의 야심작이란 엄청난 타이틀에 기대하면서 방문하시면 크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격에 비해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 생각엔 그냥 한 번쯤 기회가 된다면 들러보면 좋은 호텔이지만 강력하게 추천하기는 어려운 호텔. 그래도 커플들이 로맨틱한 휴일을 보내기엔 괜찮은 호텔이지만 주머니 사정을 악화시키는 호텔. 이어도 사진을 보면 괜히 한번 가보고 싶은 호텔. 그야말로 장점과 함정이 공존하는 곳이니까 필연적으로 기회가 되시거나 좋은 가격이 있다면 한번 방문해보세요. 당연히 괜찮은 딜이 있으면 제가 인스타그램 통해서 공유해보겠습니다. 갈까 말까 고민될 때, 예약할까 말까 손가락이 근질거릴 때 구독자 여러분의 결정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제가 대신 할 테니까 여러분은 영상 보면서 편하게 휴식을 계획하세요. 부족한 연차와 빡빡한 월급, 무엇보다 천근가도 같은 시간을 최대한 낭비하지 않는 행복한 휴식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